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아침 첫 영상 되겠습니다. 저 제 마지막 영상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영상을 한번 제가 담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우리 영웅시대 분들 그리고 수호씨와 같은 수호천사님들이 보호하지 않으면 글쎄요, 이게 참 여러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유명해지고 슈퍼스타가 되고 워낙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 아닌 해프닝도 글쎄요,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첫 번째 소식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런 엄청난 영향력, 자, 바로 한번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이런 기사가 역시나 눈에 들어옵니다. 텃밭 K리그 진기록이 쏟아졌다. 말 그대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이 K리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제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시축 행사 한 번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가수 임영웅의 시축자 특수를 노렸다. 그래서 대구 FC와 FC 서울의 경기에서 엄청난 4만 5천 명이 넘는 대관중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 특히 FC 서울은 3연속 홈 관중 3만 명 이상이라는 진기록을 써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 이후에도 이 FC 서울은 승승장구하는 3만 명 이상의 관중을 모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게 바로 누구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 영향력이 어마무시했다. 이 어마무시한 시축 행사력이 없었다면 저런 관중몰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건 뭐 사실 FC 서울 관계자님들도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엄청난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임영웅님에 대해 어떻습니까? 굉장한 웅보십이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으로 임영웅님의 이 최신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전달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 그리고 어제 마지막 영상 시청해 보시면 임영웅님에 대한 요번 근황 소식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 홍대 카페에 출몰한 임영웅님의 모습 아마 보시면 참 뜻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을 하나 더 이야기하는 뉴스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임영웅 2025년 고공행진하는 대운,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맞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전성기 이제 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데뷔한 지 3년 차가 되었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끝모를 줄 엄청난 질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영했었던 이 프리한 닥터에서 임영웅님의 이 사주팔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 임영웅님의 이런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초년운이 임영웅님 같은 경우 고생을 좀 했을 수 있는데 그 이후 30대 이후부터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일 관상이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재미로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임영웅님의 이 사주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바로 2집 앨범 이후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면서 그 영향력이 가히 가공할 만하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행보를 저만이 아니라 뉴스 기사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임영웅님의 경우 어떻죠? 이제는 트로트 가수라고 부르면 안 된다. 첫 정규 앨범 12곡 중 트로트는 4곡밖에 없다. 전부 다 다른 장르이다. 트로트를 좋아하던 중장년층조차 임영웅 씨 때문에 락, 소울, 힙합 이런 장르의 노래를 듣게 되었다. 중장년층들의 음악을 듣는 폭을 넓혔다라는 측면에서 임영웅 씨가 역사를 썼다라고 생각한다.
자, 안진영 기자님이 팩트를 딱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임영웅님은 트롯 가수가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언론사나 각종 매체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설명할 때 트롯 가수, 최고의 트로트 가수, 이런 멘트 이제 좀 식상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멘트는 이제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무리수가 있다,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장르의 벽을 넘어서는 파워가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도 역시나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걸 잘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과 파워는요, 결국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팬 활동으로 귀결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파워! 정말 굉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임영웅님과 재미있는 해프닝이 벌어진 바로 장민호님과의 이야기를 또 하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장민호님이 3년 전 초보 유튜버 시절 영상으로 추억을 소환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제가 왜 갑자기 장민호님 이야기를 하느냐. 깜짝 놀랄 임영웅님과의 비화가 이 당시 때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 뷰예요. 보니까 가수 장민호가 유튜브를 시작하며 찍은 영상이 의미 있는 100만 고지를 밟았다. 오랜만에 추억을 소환한 장민호의 영상에 팬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자, 이 영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보자면, 미스터 트롯으로 친분을 쌓은 가수들을 찾아가 유튜브 채널을 적극 알렸고, 당시에 벌써 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임영웅에게 장민호는 넙죽 인사를 하며 아직 초보 유튜버다라고 스승처럼 모셨다. 임영웅의 노하우가 간절했던 장민호는 일주일 안에 구독자 10,000명을 채우게 해주면 임영웅에게 신발을 사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영상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장민호님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이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첫 번째 영상이 100만 회가 돌파가 된 거예요. 100만 회 조회수, 당연히 높은 조회수입니다만 장민호님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는 아니거든요. 아마 영웅시대 분들은 이 영상을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1000명 찍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40만 유튜버 라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찍고 있던 사람이 임영웅님이었어요. 그래서 저 40만 유튜버 임영웅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장민호님이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우, 저는 아직 초보 유튜버입니다! 이러면서 넙죽 제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임영웅님에게 막 이렇게 하죠. 그러자 우리 임영웅님도 아이고 이러면서 막 인사를 받아주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장민호님이 4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임영웅님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달라라고 말을 하자 임영웅님이 그러면 알려줄 테니까 일주일 안에 10,000명 찍으면 공약 걸어라. 장민호님이 무슨 공약? 이라고 얘기하니까는 임영웅님이 신발 하나 더 사주는 걸로, 임영웅님에게 신발 하나 더 사주는 걸로 공약을 걸어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그런 공약을 걸어야 하지? 할 수 있는데 장민호님이 오케이 커플 신발 하자, 우리 커플 신발 하자 라고 장민호님이 딱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오케이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장민호님의 유튜브 구독자가 2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을 목표로서 신발 공약을 걸던 장민호님이 임영웅님의 이 도움 덕분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노하우를 알려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도 쭉쭉쭉쭉 늘어서 결국 이 두 사람의 이상한 공약이 시작됐다. 네. 이런 이야기가 이때 이렇게 나왔던 거죠. 재밌죠? 장민호님이 또 워낙 임영웅님을 이 무명 시절부터 또 챙겨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임영웅님이 힘들 때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막 용돈도 쥐어주고, 사실 장민호님이 아시다시피 데뷔도 먼저 했고요. 워낙 아이돌부터 트롯 가수계로 넘어오면서 트롯계의 BTS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스터 트롯 때 출연을 했었던 장민호님이기 때문에
사실 임영웅님 입장에서는 출연 전부터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선배였고 굉장히 자신보다 인지도가 높았던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장민호님이 초창기 때. 아마 방송 시작 전에 아마 났던 소문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임영웅님이 이제 탁 진에 등극해서 유튜브 구독자마저도 이렇게 많이 보유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장민호님이 만약 임영웅님을 그냥 경쟁자라고만 봤다면 그 어려웠던 무명 시절 뭐하러 용돈을 지어주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임영웅님이 무명 행사를 할 때도 장민호님이 유튜브 채널에 함께 출연을 해주면서 임영웅님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승 후보로서 거론됐었던 유력한 당사자인데 이렇게 아득한 후배라고 느껴졌었던 후배가 우승을 하게 되면 질투 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 게 사람의 본성이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이 우승했음에도 장민호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오히려 너희들이 잘 돼서 너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니 탑6들 중에서 맏형답구나. 정말 맏형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임영웅님 역시 장민호님과 다른 트롯맨들과 어떻죠?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의 위상에 버금가는 배품과 나눔을 하고 있다. 어찌됐건 이 장민호님과 임영웅님의 재미있는 사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거 또 나중에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케미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임영웅님 역시 장민호님을 친형처럼 많이 따랐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보다 장민호님이 나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임영웅님에게는 형보다도 조금 삼촌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냥 형처럼 동생처럼 지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임영웅에서 싸이. 자, 바로 미스트롯2의 황우림 씨가 이렇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커버 영상을 올렸는데 보니까 G.O.D 노래도 부르고 또 날아가서는 싸이 씨의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노래까지. 자, 이거 왜 불렀나 봤더니 어버이날 특집으로 G.O.D의 어머님께 그리고 싸이의 아버지 그리고 임영웅님의 아버지 노래를 이 황우림 씨가 열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또 기사에 났어요. 그러니까 황우림 씨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렇게 임영웅님의 노래가 G.O.D와 싸이와 더불어서 불려진다라는 거. 사실 황우림 씨가 트롯 가수들의 노래만 부르려고 했다면 다른 가수의 노래를 불렀겠지만 G.O.D와 싸이의 노래를 부르면서 임영웅님의 노래까지 어버이날 특집으로 불렀다라는 것만 봐도 이 트롯 가수, 트롯 후배들에게 있어서는요 레전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이 데뷔 이전에는 장민호님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임영웅님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면서 이제 막 뛰어들고 있는 후배들 또는 연차수가 나는 후배 가수들이 이제는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보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간다라는 거죠. 사실 이 황우림 씨도 미스트롯2에 나온 만큼 트롯 가수의 활동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노래는 또 트롯곡이 아니라 일반 기성가요들을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만큼 임영웅님이 트롯 가수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다장르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노래로서의 영향력도 다방면으로 전달되고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또 다른 이 엄청난 반응들이 가히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꾸준히 말씀드렸던 이 임영웅님의 프리한 닥터. 자, 결국 이 10억 수익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여러 번 꼽아서 말씀드렸는데, 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이야기가 결국 이렇게 일파만파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임영웅님의 이런 10억, 막 40억, 막 수십억, 수백억이라는 돈이 너무나 쉽게 표현이 되면서
이 임영웅님의 이 수입의 잘못된 오류점까지도 뭐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정 보도가 나온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정확한 수익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벌써 일반 대중들에게도 번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수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댓글 반응이요. 벌써부터 뭐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수익이 유튜브에서만 10억, 나아가서는 음원 수익 30억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 자, 이런 말이 지금 뭐 대중들 사이에서 벌써 쏟아져요. 어떻게 사람 인생이 1년 만에 저렇게 역전하냐? 너무 부럽다. 와, 개쩐다. 한 달 10억? 보세요. 벌써 임영웅님이 한 달에 10억을 번다. 이런 게 지금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잘못된 정보가 일반 대중들에게도 결국에는 어떻죠? 많이 번져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임영웅님에게 피해 아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뭐 이미 부럽다. 임영웅으로 개명해야 되냐. 부럽다. 가족들 행복하시겠다. 자, 보세요. 구독자 150만 명이 한 달 수익 10억이라니 1000만 유튜버들은 얼마나 버는 거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한 달에 임영웅님이 정말 많은 수익을 벌었다 하더라도 1억 2천 정도다. 물론 1억 2천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한 달에 유튜브에서만 1억 2천을 번다라는 건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임영웅님의 실제 수익은 1억 2천이 아니라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1억 2천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12억, 뭐 10억. 이렇게 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경우 거의 10배 가까이 부풀려진 수익이 지금 대중들에게 이미 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돈이 돈으로 보일까? 나 뭐 치킨 사달라. 용돈 달라. 자, 이런 안 좋은 악영향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나 1억만 줬으면 좋겠다. 와, 월 수익 40억이라니. 이게 지금 아직 임영웅님이 실제로 이만큼 벌고 있으면 또 이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벌지도 않고 있는데 너무 과장돼서 언론에 보도가 돼버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있어서 40억이나 버는구나. 지금 이런 반응들이 결국 쏟아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어떻습니까?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임영웅님에게 플러스적인 요소가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좀 강력하게 결국 이 임영웅님의 이런 10억 이건 사실 문제가 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결국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선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서 자꾸 시선이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들을 우려했는데 벌써 이런 문제점들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참 제가 볼 때 너무 씁쓸한 부분 같습니다. 이게 빨리 지금 언론사에서 정정 보도가 있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측에서라도 좀 정정이 있지 않다면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점을 차후에 야기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참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아가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퇴근을 기다리면서 임영웅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보니까 임영웅이 완전 댕댕이다. 강아지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이런 사진을 두고서 임영웅님이 마치 댕댕이 같다. 이런 반응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우리 회사에 이렇게 버려진 유기견을 사장님이 치료하고 입양해서 키우고 계시는데 매일 강아지하고 같이 출퇴근하신다. 그런데 오늘 유난히 내 발밑에서 꼬물꼬물거리는데 영웅이가 미친듯이 보고 싶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글이 올라오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의 근황 사진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근황 사진이 어떻죠? 임영웅님의 팬분들에게 정말
이 많은 기쁨을 주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임영웅님에게 기쁨을 얻고 있는 이 많은 팬분들과는 다르게 어떻습니까? 이런 영향력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삼 멜론 차트에서 임영웅 씨 장악력이 미쳤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금 보면은 주말 같은 경우는 임영웅님의 이 음원 차트 순위가 막 4위, 5위까지 싹 다 줄지어서 싹쓸이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경우는 어떻죠? 평일에도 이렇게 멜론 차트에서의 장악력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영웅시대 분들의 단순한 응원만이 아니라 임영웅이라는 가수에게는 남다른 또 다른 파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이 비결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 요렇게 금요시사회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평론가들이 말하는 임영웅님의 인기 비결 2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자,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평론가들이 평하기를 SNS 능력도 갖추고 있으며 또 소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이미 등장을 했다. 대중음악계에서 사실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이지 바로 영웅시대 분들은 이런 저력이 이미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영웅이란 이 기성세대를 타겟으로 한 이 아이돌 전략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임영웅 씨가 부른 영상의 경우 유튜브 조회수가 이미 5,300만 회를 넘었다. 이 중장년층에게는 임영웅과 같이 개천에서 난 용이다. 이런 서사가 굉장히 좀 소구했었고 필요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 셀링 포인트는 기특한 아들 또는 인성과 효심을 갖춘 이런 가수가 실제로 존재하게 되었고 경기도 포천의 돈가스 집은 웅지순례라고 말을 해서 거기에서 주말을 보내시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음악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장년층들에게는 결국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이자 트로트 열풍과 함께 더불어서 거대한 임영웅님의 영웅시대라는 이 수용자 집단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그동안 발산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이때까지 원했었던 이 기성세대 이것이 임영웅이라는 가수에게 쫙 집중과 몰입이 되면서 이 액티브 시니어 중장년층 세대분들의 이 팬심이 폭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임영웅이란 가수가 등장을 했던 타이밍도 좋았고요. 기성세대분들의 이런 덕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의 요소도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정말 이 시대에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 라는 말처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트로트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진다. 임영웅이라는 사람에게는 트로트라는 단어가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수많은 트로트 가수 중에 왜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바로 장유정, 단국대 교수가 쓴 논문에 따르면요. 나훈아, 남진과 같은 가수들은 이 남자다움을 굉장히 강조하거나 남자의 순정을 주로 담아내는 장르가 트로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의 트로트는요. 이제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런 노래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남성을 지칭하는 직접적인 단어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허세를 부린다라거나 순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고맙다라고 표현하며 행복의 눈물까지 흘리는 그러한 남성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웅시대 분이 이러한 인터뷰 증언을 했어요. 말없이 이런 남자다운 점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로 임영웅 씨다. 겉으로 우락부락해서 막 남성적인 면을 강조하거나 막 가슴 근육만 열심히 키워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푸시업이나 열심히 하고 막 가슴 근육을 막 우통을 벗어제끼며 막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저도 운동을 하지만 참 그런 모습을 보면 볼썽사납죠. 자, 그런데 임영웅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근육 자랑이 없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이라는 사람은 사람도 부드럽고 노래도 부드럽고 굉장히 따뜻한 모습을 보이며 조용히 자기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남자 중에 남자다라고 이 금요시사회의 쇼츠 영상들에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참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남자답지 못한 인간들이 남자다운 척을 하면서 몸자랑을 하거나 굉장히 어떤 남성적인 면을 강조하려고 하죠. 참 그게 한심한 모습인데 이게 또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임영웅님의 경우는 어떻죠? 그런 남성다움을 강조하지 않아도 남자라면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또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능력과 재능을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서 인정이 쏟아지고 저 사람은 참 인성이 바르구나. 저 사람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흥분하거나 다혈질이거나 급발진하거나 이런 모습 없이 정말 고요한 호수와 같이 햇살같이 따뜻한 그런 남자를 진정한 남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임영웅님의 공통적인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 하면 어떻죠? 소씨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도 본받고 싶은 남자이고 같은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소씨가 개인적으로 참 극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말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말이 많고 그 말들이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 남에 대해서 비꼬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인성은 잘 보기 어렵죠. 근데 임영웅님을 보면 사석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과묵하다고 하죠. 말이 별로 없어요. 입이 짧고 말이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듣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제가 참 부러운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 아닐까요? 이 남자들 중에 보면 나이를 좀 먹었다고 밑에 사람들에게 반말하고 막대하고, 또 이 요즘 MZ세대들을 보면 자신의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해서 자기 윗사람을 못 알아보고 막대하고, 이런 나이가 어리건 많건 철이 안 든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임영웅님을 보면 참 철이 들었죠. 이런 사람이 나중에 중장년층 50대, 60대의 남성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모습이 멋있겠습니까? 이 결국 멋진 남자가 된다는 건 나이를 헛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임영웅님처럼 30대임에도 40, 50대의 중장년층 여성분들의 마음을 다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 점잖고 매너 있고 진중한 모습을 갖췄을 때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씨도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임영웅님의 반의 반이라도 쫓아간다면 밑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한심한 소리를 듣고 나이만 먹고 저거 철 안 들었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저 형은 너무 멋있다, 저분은 너무 멋진 어른 같아, 진정한 남자답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좀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은요 이미 사회 전반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군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서 임영웅님의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를 열창했었던 한 군인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사랑해요 그대를 노래 자체가 사실 워낙 요즘 결혼식 축가로도 불려지고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임영웅님의 노래를 또 부르는 군인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임영웅님과 깊은 인연이 있는 김성기 선생님도 이 노래교실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임영웅님의 아버지 노래를 열창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요, 임영웅님은 이 후배 가수들이건 선배 가수들이건 위아래로 존경과 존중심을 받습니다. 나이가 젊고 어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해서
꼰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정말 임영웅님 같은 인품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어린 무명 가수들, 동료 가수들도 또 선배 가수들도 임영웅님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임영웅님에 대한 미담을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부족한 이야기 오늘 오후 두 번째 영상에서 쏟아낼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